예, 이번 강좌는 파워 BI 기본 강좌가 되겠습니다. 먼저 파워 B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워 BI를 설치를 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을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 BI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는 일단 내용을 좀 먼저 보면 최신 정보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 즉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비즈니스 분석 플랫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인사이트란 용어,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조직 전체의 어떤 그 통찰력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이다 또는 그러한 서비스다.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비즈니스 분석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디바이스에서 뛰어난 시각적 객체로 데이터를 변환하고 동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의 보기에서 모든 온프레스 및 클라우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온프레미스 또는 오프레미스라고도 하죠. 온프레미스는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그 해당 그 자산 서버, 해당 그 비즈니스 업체의 그 서버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클라우드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걸 오프레미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온프레미스는 어떤 자사의 어떤 기본 전산 서버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를 임대를 해서 여러 여러 서버로부터 제공을 받는 거죠. 자, 여러 클라우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탐색할 수도 있고 또는 온프레미스를 통해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 또는 사용자 지정된 대시보드 또는 대화형 보고서에서 공동 작업하고 해당 항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를 소프트웨어 서비스 다 같은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파워 BI라고 하는 거는 이처럼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파워 BI는 한마디로 이거를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다. 비즈니스 분석 서비스 또는 분석 플랫폼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 많이 하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화 기능 중에 하나는 시각화 기능. 그렇죠?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각화 기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분석을 뭐라고 그럴까요? 좀 통찰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분석 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면 비즈니스에서는 어쨌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의사결정 역시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툴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파워 BI라고 하는 이런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그 시각화를 하게 되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데이터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통해서 뭐 대화형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그걸 이용을 해서 대시보드나 웹에 어떤 그런 시각화 자료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엑셀 데이터들 또는 CSV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이제 CSV는 이제 컴마로 구분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데이터죠. 뭐 A, B, C 데이터, D 데이터 이런 식으로 컴마로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그렇죠? 세퍼레이션 밸류라는 뜻이에요. 세퍼레이터 밸류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그 웹에서 관리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CSV 데이터 파일들은 보통 이제 엑셀 형태의 XLS 이런 파일 형식으로 스프레드 형식의 어떤 파일 형태로 얼마든지 변환이 가능한 파일들입니다. 이런 CSV라든지 또는 일반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또는 뭐 XML 파일들, 예, 웹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데이터 파일들, 자, 이러한 데이터 파일 또는 이제 DB에서 사용되는 SQL 파일들 있죠. SQL, 뭐 오라클, DB에서 사용되는 오라클 DB라든지 또는 MySQL, SQL. 자, 이런 SQL 또는 오라클, MySQL과 같은 이런 DB 데이터들, 그쵸? 또 뭐 이런 DB 데이터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DB 데이터들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애저라는 게 있죠. 애저라든지 이런 DB 파일들, 그리고 뭐 쉐어포스라든지 쉐어포인트 온라인 목록이라든지 또는 뭐 다이나믹 그 365 파일들,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 그렇죠? MS에서 제공해주는, 그리고 R 스크립트 파일들 있죠. R 스크립트 이런 것들도 이제 주로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크립트 파일 중에 R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R러너와 같은 이런 파일들, 그리고 ODBC 와 같은 어떤 이러한 그 다양한 데이터 원본들과 예, 연결을 해서 대화형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대화형 보고서는 네, 이제 비즈니스 해당 비즈니스에 적합한 어떤 그러한 보고서가 되겠죠. 물론 그 비즈니스에 맞게끔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리고 대시보드나 웹에 게시를 함으로써 이러한 그 시각적인 분석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뭐 SQL, 엑셀, 이거 DB 파일이죠. 이거 액세스 파일, 엑셀, 또 기타 뭐 인터넷 사용되는 뭐 XML과 같은 인터넷 파일들,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DB 파일들 등등등 사용자가 지정한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원본 파일들을 이렇게 파워 BI를 통해서 시각화 자료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파워 BI를 이용을 해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들은 이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양한 데이터 원본,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그 형식의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정리, 그리고 데이터를 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 변환,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정리 역할,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러한 역할을 파워 BI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형 보고서를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주얼, 시각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주얼스, 시각화를 어, 이용한 그런 보고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어, 인사이트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사이트를 파악하기가 쉽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대시보드나 또는 웹에 게시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모바일 앱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데이터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어떤 그 요소들을 통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파워 BI에 대한 요소들 중에 이런 이제 모바일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대시보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주 이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이런 대시보드에 그 구성을 한 다음에 다른 사용자들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변하는 데이터들. 이러한 변하는 데이터들, 실시간 변하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데이터 모니터링 어떤 그런 작업도 파워 BI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BI에 대한 요소를 좀 살펴보면 파워 BI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 BI 데스크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BI 서비스, 그 다음에 파워 BI 모바일 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윈도우 데스크탑, 즉 파워 BI 데스크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툴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이 소프트웨어를 제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워 BI 데스크탑을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그 사용법을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데스크탑, 파워 BI 데스크탑이 있고요. 윈도우즈 데스크탑이라고 했는데 윈도우즈 파워 BI 데스크탑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수정을 할게요. 파워 BI 데스크탑이 정확하게 좀 제가 윈도우즈라고 해놨는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파워 BI 데스크탑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데스크탑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BI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파워 BI 서비스 그 다음에 파워 BI 모바일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은 뭐냐면 그러니까 윈도우즈 데스크탑 윈도우즈용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예요. 데스크탑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죠.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이 파워 BI 데스크탑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분석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러한 기능 등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파워 BI 서비스. 자, 이 파워 BI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요즘에 자 SaaS 그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라인 SaaS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그러한 서비스를 의미하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대시보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서비스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고서를 게시를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건 보고서 게시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내용을 새로 고쳤을 경우에 그 새로 고침 등의 어떤 그런 기능 등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렇죠? 파워 BI 서비스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BI 모바일이 있습니다. 파워 BI 모바일 앱이죠. 이건 모바일 앱. 파워 BI 모바일 앱.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 폰뿐만이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 또는 뭐 iOS 이런 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또는 iOS 또는 뭐 윈도우즈의 폰 뭐 이러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그러한 앱.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파워 B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선스를 좀 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있고요. 자 여기는 무료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유료 버전이라 유료 버전이죠. 그리고 유료 버전 중에는 파워 BI 프로라고 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BI 프로라고 하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워 BI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근데 파워 BI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해서 그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이와 같이 월 11,000원 정도 해당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프로그램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 BI 프리미엄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 그 개별 라이선스를 그 따로 이제 구입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전용 그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용량 가격 책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 즉 구성원, 그 비즈니스의 구성원들이 많은 경우에 조직 구성원 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 방식이 좀 더 유리하죠. 그죠? 일일이 이렇게 월별로 구독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 수가 많은 경우, 구성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그, 리포트 서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파워 BI 리포트 서버. 이 리포트 서버를 사용을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온프레미스 환경,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는 그렇죠?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어떤 그런 보고서를 게시할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저희가 이제 파워 BI 소프트웨어를 아직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파워 BI의 컨텐츠가 있어요. 파워 BI 컨텐츠. 자, 이 파워 BI 컨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파워 B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데이터 집합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집합이라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나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집합이라고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또는 CSV 파일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파일, 일반 텍스트 어, 이러한 파일들, 이러한 파일 등이 전부 데이터 집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 그렇죠? 그리고 여러 뭐 서비스나 또는 해당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원본을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등을 전부 다 데이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로는 이제 시각화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주얼스라고 얘기를 하죠. 비주얼스. 이걸 시각화 객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객체 또는 시각화 객체, 같은 의미고요. 이거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여러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말 그대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파워 BI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차트, 다양한 형태의 차트 유형, 차트 타입 이런 것 등이 시각화 객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차트라고 하면 뭐 막대 그래프라든지 그쵸? 또는 뭐 트리맵이라든지 또는 예로 뭐 리본, 원형 그쵸? 원형 차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각화 차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 등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시각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컨텐츠를 우리는 시각화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고서가 있죠. 예, 보고서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이거 보고서는 이제 뭐 이러한 그 시각화 객체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텍스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미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도형들 그런 것들 이제 쉐이프라고 그러죠. 쉐이프 이런 것 등이 함께 사용이 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페이지를 보고서라고 합니다. 하나의 페이지 즉 시각화 객체와 텍스트와 또는 이미지 이런 것 등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그런 페이지를 보고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시각화 객체를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파워비아이에서 다루는 컨텐츠들, 데이터셋, 그 다음에 시각화 객체,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화 객체를 통한 뭐 텍스트나 쉐이프, 시각화 객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페이지, 이것들 보고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대시보드. 자, 앞서서 이제 여러 번 나왔었던 용어죠.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대시보드 역시 파워비아이에서 사용되는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대시보드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이걸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캔버스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 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파워 BI 컨텐츠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네, 데이터셋, 집합. 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분석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죠. 데이터 집합. 두 번째로 시각화 객체, 시각화 객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고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금 설명드릴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 대시보드는 중요한 정보를 모아서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캔버스를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정보를 모아서 한 화면에 정보를 모아서 한 화면에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단일 캔버스를 우리는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고서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만을 모아서 우리는 대시보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대시보드의 정보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타일이라고 합니다. 타일. 자, 대시보드에 있는 대시보드에 있는 정보 하나하나의 정보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런다? 타일이라고 합니다. 타일이라고 한다. 자, 이 용어에 대한 정리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앱이 있습니다. 앱 컨텐츠가 있어요. 뭐 앱은 일종의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요 대시보드나 또는 보고서 있죠. 예, 대시보드 및 보고서 이것 등을 모아놓은 그런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요거를 모아놓은 단일 패키지.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예, 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대시보드나 또는 보고서 등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앱의 형태로 해서 그 패키지로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일종의 이제 그런 컨텐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들이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나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이거를 패키지화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바로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 BI에서 사용되는 컨텐츠, 데이터셋, 시각화 객체, 보고서, 대시보드, 그 다음에 그 대시보드에 있는 정보 하나하나를 우리는 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고서와 대시보드를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화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우리는 앱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파워 BI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컨텐츠와 관련된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사용하시는데 좀 더 쉽게 용어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파워 BI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해당 요 파워 BI의 요 무료 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그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